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목할 만한 IT 소식들, 그 속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생성형 AI 거물이죠. 오픈 AI의 한국 상륙 소식부터 또 스마트 안경 경쟁, 그리고 사이버 보안이나 블록체인, 핀테크 이슈까지 네, 정말 다양하죠. 이 정보들 속에서 뭐가 중요하고 또 왜 주목해야 하는지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큰 소식은 이거겠죠. 오픈 AI. 드디어 한국 법인을 만들고 서울 사무소 문을 연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네, 맞아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도쿄, 싱가포르 다음으로 세 번째죠. 한국의 AI 생태계나 인프라를 높게 봤다는 건데 이게 그냥 사무실 하나 생기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겠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무실 개소지만 더 깊게 보면 한국이 이제 AI 기술 허브로서의 그 가능성, 이걸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아, 허브로서의 가능성. 네, 물론 실제 투자 규모라든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래도 국내 AI 산업 전반에는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자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 또 소프트웨어 강자들과의 협력 같은 거요. 아니면 데이터 센터 구축 같은 인프라 투자. 이런 다양한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죠. 기존 국내 AI 기업들한테는 좀 긴장되는 소식이기도 하겠네요. 위협이자 기회랄까? 정확합니다. 네. 위협이자 기회가 동시에 되는 거죠. 이런 소프트웨어 발전이 결국은 또 새로운 하드웨어 경험으로 이어지는데 요즘 정말 뜨거운 분야 중 하나가 스마트 안경 같아요. 아, 네. 스마트 안경. 구글이 그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AI 기반 스마트 안경 시제품을 딱 공개했잖아요. 네, 그게 또 화제가 됐었죠.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는 물론이고 눈앞에 정보가 딱 뜨는 반투명 디스플레이까지 진짜 SF 영화가 현실이 되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이제 스마트 안경 시장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하는 그런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구글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메타도 그렇고. 네, 메타도 올해 말 또 애플도 내년 말에 신제품 출시를 예고하고 있죠. 여기서 핵심은요. 그냥 정보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아, 넘어선다. 어떤 식으로요? 바로 AI와의 결합이죠. 깊은 결합. 그러니까 사용자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이걸 AI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딱 제공하는 거죠. 와, 말 그대로 보는 AI 비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죠. 듣기만 해도 엄청 편리할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보는 모든 걸 AI가 분석한다 생각하니까 이거 프라이버시 문제는 정말 심각해지겠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술적인 혁신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사용자 데이터 보호 그리고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합의나 기술적인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그런 게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이 기술이 널리 퍼지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기술 발전과 함께 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바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고요. 아, 맞아요. 마침 최근에 그 SKT 해킹 사건 같은 것도 있어서 좀 우려가 커졌는데 한국경제인협회에서 AI 시대의 디지털 주권과 사이버 안보 세미나가 열렸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시의적절한 세미나였죠. 거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예전에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부보좌관이었던 전문가가 직접 나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미국의 통신사 해킹 대응 경험을 공유하면서 AI와 보안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결국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국가 차원의 데이터 주권 확보, 그리고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된다는 거죠. 국가 경쟁력 차원의 문제군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정부, 그러니까 과기정통부랑 KSA가 블록체인 기술을 민간에 확산시키려는 사업 공고를 낸 것도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블록체인이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죠?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데이터 위변조가 어렵다는 거. 이거니까 신뢰도 높은 데이터 관리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결국 경쟁력까지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인 거죠. 그렇군요. 기술과 정책 변화 외에도 실제 우리 생활이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좀 재미있는 트렌드도 보이는데요. 어떤 거죠? 하나는 그 도파민 뱅킹이요.
토스뱅크나 카카오뱅크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마치 게임처럼 재미 요소를 넣어서 젊은 층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도파민 뱅킹 들어봤습니다. 금융 서비스에 이제 게임 요소를 넣는 거죠. 네, 맞아요.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뭐랄까 좋은 습관을 만들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새로운 전략이죠. 금융을 좀 딱딱하게 느끼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꽤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건 좀 국제 정세랑 관련된 건데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마트폰에 25%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발언이 또 나왔군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국내 기업들이 좀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건 정말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죠. 특히 그 생산 기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생산 기지요?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처럼 베트남에 주요 생산 기지를 둔 경우랑 또 애플처럼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 생산 비중을 늘리는 경우 이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시나리오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략이 정말 중요해지는 순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그 중요성에 부각되는 대목이죠. 오늘 뭐 짧게 훑어봤지만 정말 AI 기술의 확장부터 새로운 하드웨어 경쟁, 또 그에 따른 보안 문제, 디지털 주권 이야기, 그리고 금융 트렌드 변화에 국제 통상 환경까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네요. 네. 그런데 이 모든 요소들이 사실은 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 AI 기술 발전이 스마트 안경 같은 새로운 기기를 가능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그게 다시 데이터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관련 정책이나 심지어 국제관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모든 게 다 얽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또 서로 막 융합하는 기술들이 결국에는 당신의 일상 그리고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당장 눈앞의 개별 뉴스들 너머에 있는 그 더 큰 변화의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